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반응 속도 때문에 고민하신 적 한 번은 있으시죠? 반응 속도 때문에 적게는 미니게임의 승패부터 크게는 게임 자체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반응 속도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반응 속도는 훈련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눈에 띄는 성장이 없을 확률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반응 속도가 재능의 영역이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반응 속도 이 자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인게임 내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우선 반응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발로란트는 TTK가 굉장히 짧은 게임입니다. 실제로 총알 한 발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TTK가 짧은 게임일수록 당연히 반응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린 분들은 대부분의 교전에서 상대보다 늦게 총을 쏘게 됩니다. 이러면 상대의 초탄에 따라 게임이 달라지게 되겠죠. 상대가 맞추면 죽고 못 맞춰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남고서야 본인에게 공격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대의 컨디션에 본인의 생존이 달렸다는 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또 삥을 못 피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응을 뒤늦게 하더라도 감도가 낮아서 못 피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잘 피하려면 반응 속도가 빨라야겠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피가 적게 남았더라도 클러치를 할 수 있고 상대의 삥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전에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발로란트에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반응 속도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흔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집중력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되는 건 물론이고 게임에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반응 속도를 떠나 게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많은 프로 선수들이 집중력을 위해서 모니터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야에 담기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 안에 모니터만을 집중시키고 게임 안의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야 안에 모니터만이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한 본인만의 루틴이나 자세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마인드에 따라 신체적인 능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이것도 겪어보셔서 잘 알 겁니다. 건강한 뇌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들이 강박으로 변한다면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은 집중력을 기르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방법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팅일 뿐이니까요. 집중력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 위치를 알고 교전한다면 우리의 반응 속도는 어떨까요? 평소 정보가 없을 때와는 다르게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갖게 됩니다. 상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전하기 때문이겠죠. 이때 생기는 적당한 긴장감으로 인해 집중력이 올라감과 동시에 예측도 하게 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응 속도 향상에 예측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삥을 피하려면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 스카이가 보인다면 삥을 사용한 후에 피킹을 한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해서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응을 못하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내내 교전이 발생할 것 같다면 예측을 하는 겁니다. 피킹을 나갈 때 상대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킹을 하는 거죠. 또 사이트를 진입할 때도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고 플레이한다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판단에도 반응 속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비 진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가 러쉬를 온다면 어떻게 세팅하고 올지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모든 신경을 온전히 게임에만 쏟으며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방법들도 있지만 가장 재밌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네요. 더불어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반응 속도를 포함해 다른 능력들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상대가 안 보이는데 상대는 나를 보고 쐈던 경험들은 다 있을 겁니다. 이걸 억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앵글 어드밴티지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먼저 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런 앵글 어드밴티지로 인해 반응 속도가 차이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맵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을 이해하는 디테일도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보이는 불리한 각이라면 길게 피킹을 나가 상대 에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불리하지만 대기를 하는 구도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자리보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자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를 통해 상대 프리에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는 반응 속도와 더불어 에임 수정 시간까지 필요하게 되죠. 반면에 내 프리에임이 정확한 편이라면 상대보다 더 빨리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프리에임의 중요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에임을 머리 위에 두고 쏜다면 정확한 에임과 반응 속도만으로 상대보다 빨리 공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인게임 요소들도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상대의 TTK를 강제로 늘릴 수도 있고 내 TTK를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반응 속도는 장비나 설정을 통해서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전송 시간의 손실을 줄이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건데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이는 기능입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체감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반응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총이 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지연 시간이 존재하죠. 클릭 반응이 본체를 통해 전달되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고 끝이 나는데 이 중에서도 하드웨어에서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기술인 거죠. 이 기능은 그래픽카드 900 시리즈 이상이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게임은 적은 편인데 다행히 발로란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래픽카드가 성능을 포함해서 응답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게임 설정 화면 탭의 맨 아래를 보시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낮은 지연 시간이라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켜짐과 켜짐 부스트가 존재하는데 당연하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켜짐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켜짐 부스트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켜짐과 동시에 그래픽카드가 이를 더 하는 기능인 거죠. 당연히 켜짐 부스트로 설정하는 게 성능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의 높은 클럭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온도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드랍도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켜짐과 켜짐 부스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되시는 분들만 켜짐 부스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만 듣고는 제대로 된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표의 회색은 옵션이 꺼짐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켜짐을 의미합니다. 다들 일정한 비율의 감소폭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RTX 3080 그래픽카드와 360Hz 모니터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이 높을수록 지연 시간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프레임이 가장 높게 뽑히는 RTX 3080의 그래픽카드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60Hz의 모니터에서 감소폭도 상당하죠. 여러 테스트 결과들에선 켜짐과 켜짐 부스트의 차이가 꽤 미미합니다. 프레임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게임 프레임과 모니터 주사율이 높을수록 지연 시간이 낮아지고 입력된 정보들이 화면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빠르게 입력된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반응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까 장비빨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최근 마우스에도 지연 시간을 줄이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편차는 더 심해질 것 같네요. 그래도 앞에 두 챕터를 통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장비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노력한다면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능의 영역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평균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안 되는 법이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